지금부터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야. 그래서 이번은 우리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2이고 그 다음에 1,3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2이고 1,3을 지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기울기 2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일단 식을 2x 더하기 b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1,3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1,3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얘가 참이 돼야지만 얘가 1,3을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y, 3은 x는 1이었으니까 2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빼주면 b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1차함수의 식이 2x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a 값을 우리 채워 넣고 나머지 y절편을 미지수로 해서 저 주어진 한 점을 집어넣어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럼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거기 보면 기울기가 a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은 y 빼기 y1은 a 곱하기 x 빼기 x1이다.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됐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먼저 이게 익숙해지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그 공식은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면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하거든. 직선 방정식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거를 외워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직은 그렇게 외워서 하면 되니 많은 문제를 풀 때 힘들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됐어?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식을 이렇게 만들고 얘를 거꾸로 대입해서 b값을 찾으라고요. 됐죠?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식처럼 그냥 y는 y 빼기 3은 기울기 2 곱하기 x 빼기 1 그래서 y는 2x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 됐어? 근데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서 자꾸 쓰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저 값이 구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야. 예를 들어서 3번도 거기 나와 있는 그거 공식으로 외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니 그 공식으로 외워봤자 이 식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식을 외우는 게 여러분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자 봐봐. 3번도 선생님 이거 봐봐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점과 5,10을 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래. 됐니? 다시 1,3과 5,10을 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래. 됐니? 그럼 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연립방정식 풀듯이 하는 거야. 나는 이 1차 함수의 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y는 ax 더하기 b라고 해봐. 근데 얘가 여기를 지나간대? 넣어요. 그러면 3은 a 더하기 b가 되겠고 얘도 지나간대? 넣어요. 그러면 10은 5a 플러스 b가 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지.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은 7은 4a가 될 거여서 a는 4분의 7이 되는 거고 그 4분의 7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는 얼마가 될 거냐? 4분의 5가 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1차 함수의 식은 y는 4분의 7x 더하기 4분의 5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기울기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1,3하고 저기 5,10을 지나간대요. 1,3하고 여기 어딘가 5,10을 지나간대. 그럼 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x좌표는 1부터 5까지 얼마만큼 커졌어요? 4만큼 커졌지. 그게 x의 증가량이야. 이게 4가 되는 거고 y좌표는 3부터 10까지 얼만큼 커졌니? 7만큼 커졌죠? 그럼 얘가 7.
그러면 기울기가 4분의 7인 거예요. 됐니? 우리 이놈분의 이놈을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굳이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지 않더라도 기울기가 4분의 7인 거 알 수 있죠? 됐니? 그러면 나는 아까 2번처럼 돌아가서 이 식을 y 꼴 4분의 7x 플러스 b라고 두고 이 점 또는 이 점을 넣어서 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1,3을 넣는다고 쳐봐. 그러면 3은 4분의 7 플러스 b가 되고 따라서 b가 4분의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나는 1차 함수의 식을 4분의 7x 더하기 4분의 5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기울기이고 b가 y절편이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와 y절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기울기예요. 기울기. 어떤 상황에서건 기울기를 알 수 있으면 y절편은 그냥 식 대입해요. 숫자 대입하면 좌표 대입하면 y절편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핵심이야. 됐지? 그래서 기울기의 뜻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 거고 그거를 어떻게 구할지를 우리 고민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 4번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봐라. 얘도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x절편이 마이너스 a이고 y절편이 b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되니? 그럼 여기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x절편과 y절편을 보자마자 기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여기 기울기가 a분의 b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a분의 b이고 y절편은 b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 이차함수의 식을 a분의 b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되니? 거기 마이너스 a분의 bx는 x절편이 a일 때야. 이거는 마이너스 a일 때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식은 선생님이랑 부호가 반대일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준 거야.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뭐가 될 거냐면 우리 이놈분의 이놈이 기울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량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얘는. 됐니? x좌표가 0인 점에서 a인 점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거 증가량을 a라고 쓰면 이번에 y절편이 b부터 0까지 b만큼 감소했잖아요. 됐니? 그러니까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따라서 나는 이놈의 기울기가 x의 증가량 a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b.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기울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a가 x절편, b가 y절편일 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식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거 공식처럼 외워서 쓰지 마세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되니?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서 쓰는 건 1차 함수가 아니라 나중에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때 되니?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우리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은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직선이긴 한데 의미는 좀 달라. 됐어? 이거를 1차 함수라고 부를 때의 의미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됐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아직은 그냥 1차 함수라고 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밑에 7번의 1차 함수의 활용, 문제의 뜻을 파악한 후 변화하는 두 양을 x, y로 놓는다. 되니? 그래서 변수, 두 변수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변화하는 두 양 변수를 x, y로 놓고 x랑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x의 값의 범위를 정한다.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x의 값의 범위가 필요해. 이제 x의 값의 범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해를 구하고 4번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여기는 똑같죠? 매번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8번에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거든요. 우리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미지수가 x, y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이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1차 함수 아니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내가 이 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1차 함수랑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by만 남겨놓고 ax랑 c를 반대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이때 양변을 b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a와 b가 0이 아니면, 즉 특히 b가 0이 아니면 우리 요식과 요식은 똑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똑같은 식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놈을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 모양이 될 거니까. 되니? 얘는 1차 함수의 식이고 얘는 그래프가 직선 모양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식도 이 식과 다를 바가 없는 식이니까 이 1차 함수의 식도,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도 좌표평면상에 그 해를 점으로 찍어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도 당연히 무슨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직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얘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이라서 직선 모양이 되는 거지만 얘는 1차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의 해를 좌표평면상에 점으로 찍었더니 직선 모양이 나왔다, 그 얘기 아니니? 됐어? 그럼 얘는 방정식인데 해를 점으로 찍었을 때 그 점들이 모여 직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함수고 직선인데 이 직선은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함수라는 건 x의 값이 변할 때 이 y의 값이 어떻게 따라 변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야. 되니? 그럴 때는 이 직선은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다음 얘는 얘랑 똑같은 식이긴 한데 얘는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변화시키는 y의 값을 좌표평면상에 점으로 찍는 게 아니고 얘는 이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랑 y의 값을 찾아서 걔를 좌표평면상에 점으로 찍는 거야. 되니? 얘는 x의 값에 따른 y의 값의 변화를 좌표평면상에 점으로 찍는 거고요. 얘는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 x, y의 값을 찾아 걔를 좌표평면상에 찍는 거야. 다르잖아요? 되니? 그런데 실제 점을 찍어보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똑같은 직선이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라는 얘기거든. 나는 방정식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근데 방정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함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함수 문제 해결을 위해 걔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방정식을 풀어서 함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지. 되니?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얘나 얘는 해를 좌표평면상에 찍었더니 직선이 만들어졌고, 얘는 순서상 x가 변할 때 따라 변하는 y의 값을 순서상으로 하는 점들을 좌표평면상에 찍었더니 그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직선이 똑같은 직선이라는 거야. 따라서 나는 방정식 문제 해결을 위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그래프를 식으로 갖는 방정식을 풀어서 함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니? 그래서 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거나 혹은 방정식 문제를 풀기 위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우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8번에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똑같다라는 거야. 되니? 근데 1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이 말이 일단은 여러분들 원래 놀라워야 되는 말이에요. 1차 방정식인데 방정식이 그래프가 어디 있어? 맞아? 그런데 일부 방정식들 중에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랑 똑같은 모양을 갖는 그런 방정식들이 있어요. 됐어? 그런데 그런 방정식들이 많지는 않아. 왜? 함수의 그래프처럼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좌표평면상에 찍었을 때 1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혹은 함수의 그래프처럼 일정한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니? 우리 그 그래프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막 모든 방정식이 다 그렇게 되진 않아.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관계는 우리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1학년 때 배웠던 여러분들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반비례 관계는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쌍곡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가면 배워요. 도형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기하라는 과목에 가면 그걸 배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1차 함수는 우리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그래프가 직선 모양으로 똑같아서 나는 이런 방정식을 앞으로 이름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이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방정식 문제였는데 문제를 푸는 거 보면 1차 함수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런 얘기거든. 되니? 혹은 1차 함수의 그래프, 1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고 싶은데 걔를 그림을 그려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지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알려줄 거고요. 자, 그래서 9번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뭐냐면 함수가 아니라 얘를 얘기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은 얘를 얘기하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됐니? 그런데 그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중에 A나 B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B가 0인 경우를 생각해봐. 그럼 B가 0이면 AX 더하기 C는 0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 됐니?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Y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이 X좌표가 다 똑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X좌표를 점으로 찍었을 때 우리는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X 이꼴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식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어쨌든 우리 종 쳤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여러분들 거기 시스템 있죠? 시스템만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됐죠? 시스템을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